안녕하세요. 전승욱입니다. 오늘은 광진주민연대에서 무연고자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어 보면서 어떻게 지역 안에서 어려운 분들의 그 임종을 좀 돌볼 수 있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진주민연대 회원이고요. 또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 장례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의 상폭의 부장이기도 하고 또 서울조합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연고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고독사의 실태가 어떤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고독사에서 가장 큰 기반이 되는 현상은 인구 구조의 변화죠. 특히 요즘에 와서 1인 가구가 굉장히 그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다시피 2021년도에 보면 전체 가구 수 대비 33.4%가 1인 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100가구라고 치면 33가구가 1인 가구인 거죠. 그 밑에 뭐 숫자는 2144만 8천 가구가 이제 우리나라 총 가구 수인데 거기에 이제 710만 가구가 넘게 1인 가구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은 재미있는 게 20대, 30대가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40, 50대에는 당연히 이제 뭐 자녀들을 낳고 키우니까 줄겠죠. 1인 가구가 줄고 2인, 뭐 4인 이런 가구로 되어 있다가 60대가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혼자 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령층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 분홍색이 이제 여성분들이죠. 여성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우리 그 1인 가구 또는 뭐 고독사, 무연고사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키워드로 보면 연령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대 이하가 19.8%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70대 18.1%, 그 다음에 이제 30대, 그 다음에 60대 이런 순으로 교차되는 아주 재미있는 표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대전이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 현상은 나중에 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서울이 당연히 수도인 서울이 36.8%로 1인 가구가 평균을 넘어서고 있죠. 네, 그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주거 형태로는 뭐 주로 단독주택에 사는 1인 가구들이 많고 그 외에 이제 33.1%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마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막 값나가고 큰 집이라기보다는 보통 1인 가구들이 이제 주택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큰 집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작은 자가 주택들을 이제 많이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많고 수급 대상, 뭐 차상위 이런 우리가 이제 흔히 저소득층이라고 부르는 이 대상들 층을 놓고 봤을 때 70.9%가 1인 가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인 가구의 대부분이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우리 사회적 현상을 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1인 가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은 휴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주로 이제 많은 노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 생활은 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것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표와 비슷한 거고요. 고령 인구가 이제 65세 이상을 고령 인구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2070년이 되면 46.4%가 65세 이상이 되죠. 그런데 이제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갑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이 인구가 20%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이면 1,000만 명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오른쪽 표는 이제 선호하는 장법인데 뭐 오늘 장래 얘기니까 또 주로 이제 화장을 선호한다. 그리고 또 화장 방법에는 봉환당, 그러니까 낙골당에 들어가는 걸 선호하고, 그 다음에 뭐 수목장을 하든 그 다음에 강이나 산에 뿌리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인구 변화의 현상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이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가 죽는데에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조문계획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전통가족에 기반한 장례 문화가 어려움에 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조문객도 줄고 또 전통가족 장례식을 못 치르니까 당연히 부의금도 줄죠. 그런데 이제 장례의 방식과 규모는 고비용의 장례 방식과 규모로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빈곤한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장래가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죽음도 사실은 불평등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하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고독사 현황이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요. 뭐 일단 단적으로 볼 때는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치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2년도 6월 달까지, 그러니까 반년치 수치도 우리가 이제 요거를 더해 보면 2021년 전해에 비해서는 한 200명 정도는 더 증가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고독사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고독사를 연도별로 또 시도별로 연령별로 통계를 좀 내봤는데요. 네. 연도별은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고, 시도별로 보면은 부산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요즘 또 부산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좀 있겠죠. 부산도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층 인구가. 어쨌든 이제 부산, 대전, 경남 이런 지역 도시들이 무연고 사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미만에도 고독사가 생긴다라는 것을 보면 이거 좀 놀랍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반적인 실태는 이렇고, 그 다음에 광진구 고독사의 실태와 정책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광진주민연대에서 광진구의 무용고자들 장례를 좀 돌보려면 실태를 알아야 되니까요. 광진구 관내의 무연고 사망자 수습은 이것도 역시 증가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숫자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18년도에는 8명이었는데 20년도에는 22명이고 작년에는 38명, 아주 큰 폭으로 늘고 있죠. 김강산이라는 의원님이 이제 구청에 요구해서 얻은 데이터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올해 10월 6일에 아주 얼마 안 됐네요. 10월 6일에 처음으로 저소득 시민 공영장례 지원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늦었죠. 네, 조금 더 서둘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무용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저소득 시민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발의가 된 것은 네, 아주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를 보면 총 가구 수가 15만 6천여 가구인데 1인 가구가 6만 9천 가구예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 자치구가 25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광진구가 꽤 높아요. 9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관악구가 물론 제일 높은데 어마어마하게 높죠. 거의 뭐 광진구의 2.5배 이상 된다고 볼 수 있네요. 14만 5천. 아마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각 지자체별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오른쪽 그래프에 보면은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서울 시내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이제 행정동, 지자체 자치구가 아니고 동으로 봤을 때 광진구 화양동이 1인 가구 최다 행정동이에요. 2위. 화양동에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 대비했을 때 1인 가구 비율이 최다 많은 행정동도 역시 화양동이 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 정도 되네요. 어쨌든 뭐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광진구도 1인 가구가 제법 많은 자치구고 따라서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나 또 더 나아가서 무연고사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진구의 이제 무연고사 또는 1인 가구 장래 관련 조례나 법안이 최근에 이제 많이 세워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광진구 공영장래 지원 조례안, 요거는 이제 김강산 의원이 했고, 발의일은 올해 8월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어요. 요거는 19년도에 박성현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물론 이 두 분을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광진구 공영장래 지원 조례안을 간단하게 핵심만 살펴보면 이 재정 이유가 저는 아주 이렇게 마음에 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때 누구든지 존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무를 실행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영장래 지원 조례안을 이제 제정을 했다라는 이유를 적고 있고요. 거기 각 조목별로 보면 목적에는 이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장래 지원, 이 두 지원 대상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2조에 보면은 이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정의는 이 조례에서 이제 지원하는 대상들에 대한 정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연고자 중에 혈육들은 당연히 이제 연고자가 돼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데, 혈육이 아닌 사람을 4목에다가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치료기관이나 보호기관의 장들도 무연고자들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연고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장님이나 아니면 요양원 원장님이나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가 될 수 있다. 네.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수급자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저소득층은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요. 3조에 보면은 구청장의 책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3조 2항에 구청장이 비영리 단체나 민간 기관에 이러한 일들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과 달리 무연고자 장례를 사실 치르기가 좀 어렵거든요. 일본은 이제 비영리 단체 NPO를 세워서 누구든지 죽은 후에, 사망한 후에 자기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성년 후견인 제도에서 사망한 이후에 사물을 혈육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혈육이 아닌 사람들이 무연고자 또는 어떤 사람들의 장례를 위탁받아서 치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히 뭐 장사법도 그렇고 개정이 좀 많이 됐어요. 아직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내가 장례를 맡길 수 있는 혈육이 아니지만 장례를 좀 누군가에게 또 신뢰할 만한 기관이나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이 생겼다라는 것을 장사법 개정이나 또는 조례안을 통해서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보면은 지원 대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무용고자가 관내에 사망한 분들이나 또는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던 분들 또는 광진구에서 뭐 사회복지 차원에서 돌보던 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있는데 타지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도 광진구가 지원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으신데 광진구에서 사망하셔도 광진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5조 3호에 보면은 1인 가구 조례에 따른 고독사를 동장, 그러니까 동네 장례죠. 또는 마을 공동체 장례로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의 지원 방법은 이제 항상 이렇게 장례는 그 현물로, 그러니까 서비스나 용품으로 지원하는 게 원칙이고, 뭐 돈으로는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장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매장이 아닌 화장비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신문이나 게시판에 이제 게시를 해야 되죠. 그리고 8조에는 지원 신청 및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좀 재밌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떤 분의 이제 요 분을 공영장례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지원 신청을 하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이제 8조에 얘기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연고자나 이웃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네. 그리고 신청인에는 장례 업체도 가능하고 민간기관도 가능하고 비영리 단체도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장례 수행자다. 이제 구청장이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이제 구청장이 적절한 신뢰성 있는 판단을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기반을 둔 거냐면 장사법. 그러니까 이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기반을 두고 있는 장사 등에 의한 법률의 장사법이라고 하는데 12조에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장례 주관자, 장례 의식 주관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없었어요. 이제 여기 빨간 글씨로 적어놨죠. 언제 생겼죠? 23년 3월에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장례의식 주관자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혈육이 아니면 누구라도 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장사법에도 올해 신설 조항이 생겨서 장례의식 주관자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이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도 8조에 구청장이 장례 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요 정도 규정이 있으면 이제 예를 들면 주민연대에서 마을 조문단을 만들어서 또는 신뢰성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장례를 위탁받아서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는 거죠. 위탁받아서 장례를 치러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물론 이게 당장 다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제 또 구청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일단 가능성은 열렸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광진구에 있는 어르신 돌봄 그 집에서
어르신이 연락이 왔어요. 저희한테 내 장례를 좀 치러다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게 이런 이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리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어르신이 굉장히 좀 서운해하고 섭섭해 하셨어요. 그 어르신은 이제 자녀들이나 식구들하고는 연락 안 하고 산 지가 한 15년, 20년이 넘으셨고, 그런 이제 식구들한테 본인의 장례를 맡기고 싶지 않고 또 번거롭게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장례를 좀 함께 맡아서 치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조례가 이제 1인 가구 장례 관련 조례 및 법안인데요. 요건 또 조금 더 짧습니다. 이제 요거는 1인 가구에 좀 한정이 된 거고요. 이 목적이 이제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이에요. 그러니까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5조에 보면은 적용 범위는 광진구에 주소가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됩니다. 이건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무적인 게 6조에 보면 추진 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제가 보고 싶더라고요. 광진구에서 구청에서 이 계획을 실제로 수립하고 있는지 2019년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시일이 좀 지나서 자료가 있을 법한데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7조에 보면 실태조사, 1인 가구 실태조사도 의무예요. 네, 그리고 지원 대상도 폭넓습니다. 경제, 정신, 신체의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사람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에 보면 10가지나 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10가지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주민자치회나 또 우리 주민연대나 이런 주민 조직들이 하나씩 맡아서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1조에 사무의 위탁도 할 수 있어요. 구청장이 구청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영리 기관이나 또는 업체나 신뢰성 있는 이런 기관들을 선정을 해서 이러한 일들 1인 가구 장례 관련된 또 고독사를 예방하는 일들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아마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지원하고 위탁하고 있을 겁니다. 네. 조례에 대한 걸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무연고사 1인 가구 장례 관련 자료인데요. 무연고 사망자 공고는 한 달 동안 내게 돼 있어요.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에 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제 무연고 사망자를 마을에서 빈소를 좀 차리고 좀 애도하고 할 수 있고요. 한 달 후에는 이제 화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찾아가서 그런 이제 이거를 위탁 받으면 구청의 고시공고란을 보고 이제 그분에 대한 걸 알 수도 있지만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 지자체가 올리는 동시에 이런 고시공고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네.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광진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례 고독사 관련은 이렇게 20번, 21번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안부 확인 서비스 스마트 기술로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어떤 IT 기업이 AI를 통해서 어른들한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계속 안부를 묻고 그걸 계속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를 이제 담당 기관에 전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용이 아직은 좀 비싸던데. 네.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 이런 부분들을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관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무연고 사망자 일을 주로 맡아서 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나눔과 나눔이라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그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현장, 빈소에서 쓴
이 조사예요. 조사라는 거는 이제 애도의 글이죠. 애도의 말들. 보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혼자인 무용고 사망자의 외로움을 바라보며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걱정이지만 이젠 죽음마저 걱정이 돼버린 우리네 삶을 바라봅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다 삶의 마지막 순간마저도 혼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외로운 죽음에 가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고인을 보내며 우리 주위에는 잘 지내, 안녕이라는 낯선 안부 인사조차도 가슴 저미는 인사말 한마디 없었더라도 그의 마지막이 외로웠다라고 말하지 말라. 네. 네. 이거 서울에서는 이제 승하원에 무용고 사망자들 빈소를 잠깐 차리는데 그때 이제 나눔과 나눔 또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없는 조사인데요. 참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저는 바라기는 이제 지역에서 임종하신 무용고 사망자들은 지역에서 좀 추모를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른 지역에 주민장례 지원 사례가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대문구에서 마을장례 지원단 두레가 2014년도부터 한 3, 4년 이제 활발하게 했는데 요즘은 제가 볼 때 예산만 조금 남아있고 활동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천구에도 있었고요. 비슷합니다. 종로구 마을장례 지원단은 이제 이름이 따뜻한 동행인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 한겨레 두레, 서울 한겨레 두레 협동조합이 아주 열심히 그리고 잘 사업을 수행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나눔과 나눔이 계속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행복드림 입금이라는 주민 모임, 주민 조직이 이걸 하고 있고요. 여기는 특별히 결연장례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 독거노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장례를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은 그런 자료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서울 한겨레 두레 협동조합이 그걸 진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보시면 결연장례 신청서예요. 보면 제 이름은 다 가려놨는데 쭉 나이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례 요약 있죠. 뭐 미혼이며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쭉쭉쭉쭉 이런 사연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내 장례를 맡아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했던 사업이 마을 공동체 교육, 공동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 장례 지원을 했고요. 마을에서 이제 빈소를 차려서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구술 생애사 작성, 생애사. 뭐 위대한 사람만이 생애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든 그 아름답고 가치로운 생애가 있기 때문에 작성하면서 굉장히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너무 좋은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마을장례 홍보도 하고 이제 웰다잉 교육도 해나가는 사업들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네. 요거는 최근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데요. 요거는 안양시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있는 이제 그 한 활동이에요. 리멤버 봉사단이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리멤버 봉사단은 21년도에 창립이 됐어요. 비교적 최근이죠. 그래서 최근에 4기까지 이제 모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림의 부고에 보면 김 위원장님은 이렇게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된 거여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례가 진행됐다라는 상황 스케치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봉사단 소식은 제가 링크에 달아놓은 것처럼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봉사단은 3기 모집인데 지금은 4기까지 됐고요. 여기에 뭐 인터뷰 영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렸고, 뭐 좋은 죽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죽음을 누구나 알지만 이것을 가질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분들이 있다. 그렇죠. 무연고 사망자, 또 고독사 하시는 분들, 네. 우리가 그런 분들의 죽음을 어떻게 돌봐드릴지, 네,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죽음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어르신들하고 웰다잉 교육하면서 했던 건데요. 이렇게 노래를 네, 열심히 부르시고, 이게 뭐냐면 내 장례식에서 불러줬으면 하는 노래를 이 어르신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네. 소리는 아마 안 들릴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요거는 이제 본인의 생애사를 쓰셔서 발표하는 장면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삶이라는 거는 그렇죠. 태어나고 결혼하고 놀고 네, 다 우리가 함께 하는데 일하는 것도 같이 하고. 근데 임종은 혼자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지역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마을에서는 혼자 돌아가시는 분이 좀 없도록 하고, 또 장례 비용이 너무 높아서 돈 때문에 마지막까지 참 부담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분이 좀 없도록 마을 상포계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첫걸음으로 마을 조문단을 만드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무연고사 장례와 고독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광진구는 주민활동이 잘 돼서 임종 돌봄을 잘 해서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자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